대기업 식품 계열사 홍보팀의 사무실에서는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우라는 새로운 제품 런칭 기획서를 검토하며 집중하고 있었죠. 29살의 호라는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대리였습니다. 호란 씨, 전략기획팀과 미팅 준비 다 되셨나요? 팀장의 목소리에 호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자료 정리 마쳤습니다. 호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사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게 될 민경철을 만날 생각에 마음 한편이 설레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철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1살의 경철은 침착하고 논리적인 사고로 회사에서 신뢰받는 전략기획팀 대리였어요. 안녕하세요, 호란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경철의 정중한 인사에 호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반년 전 회사 워크숍에서였어요. 그때부터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직장 동료라는 선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지내왔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신제품 마케팅 전략 정말 잘 짜셨네요. 호란이 진심으로 말하자 경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호란 씨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특히 타겟 고객층 분석 부분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느껴졌어요. 야근을 하게 된 날에는 경철이 먼저 커피를 타와 주었고 호라는 간식을 챙겨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어느 금요일 저녁, 경철이 용기를 냈습니다. 호란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함께 하실까요? 프로젝트 마무리 기념으로요. 호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철은 자신의 꿈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고, 호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서로의 진솔한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더욱 깊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가며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경철은 호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고, 호란은 경철의 배려심과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임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경철은 어머니 형은에게 호란과의 결혼 의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형은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예요. 홍보팀에서 일하는 장우란이라는 분이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경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집안은 어떻고? 경철이 호란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고 성실하며 배려심이 깊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아는 아니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사실 형은은 아들의 결혼 상대에 대해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반듯해야 하고 학벌도 좋아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가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호란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러웠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부분이 조금 걸렸습니다. 상견례 자리부터 마련해보자. 제대로 된 집안인지 확인해봐야지. 형은의 말에 경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첫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호라는 어머니 김주혜와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주혜는 차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하지 마, 호란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잘 될 거야. 주혜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어요. 형은과 경철이 도착하자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철이 어머니시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혜의 공손한 인사에 형은은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호란 씨 어머니시군요. 저희 아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대화는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호란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등이 오갔어요. 형은은 호란이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인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란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형은의 질문에 호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졌죠. 아, 그랬군요. 그럼 어머님께서 혼자 호란 씨를 키우셨네요. 주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쉽지 않았지만 우리 호란이가 워낙 착해서요. 스스로 잘 자랐습니다. 형은은 마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홀어머니 집안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때 호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호란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외삼촌이 급한 회의가 생겨서 못 오신대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혜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요. 다음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형은은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외삼촌분도 뵙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주혜는 회사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졌죠. 상견례는 그렇게 짧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형은은 경철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집안이 깔끔해 보이네. 호란 씨도 예의 바르고 말이야. 경철은 안도했어요. 어머니가 호란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며칠 후 토요일 오후 형은은 친구들과 함께 시내 유명 백화점으로 쇼핑을 나갔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들 예비 며느리 소개시켜줄게. 형은은 자랑스럽게 말하며 친구들에게 호란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애야. 얼굴도 예쁘고 말이야. 어머, 그래? 빨리 결혼시켜야겠네. 친구 한 명이 부러워하며 말했죠. 형은은 기분이 좋아져서 더욱 신이 났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경철이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나 봐.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 지하식품관을 둘러보던 형은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앞 시식 코너에서 나오는 익숙한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 제품은 저희 회사의 신상품이에요. 형은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스럽게 시식용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형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친구들이 어디가? 하고 물었지만 형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쿵쾅거리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시식 코너 앞에 서자 그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김주혜였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주혜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저 호란이 엄마예요. 이렇게 뵙게 되네요. 주혜의 자연스러운 인사에 형은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이 제품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주혜는 여전히 친근하게 말하며 시식용 음식을 권했어요. 하지만 형은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저기, 일이 있어서 형은은 더듬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친구들이 누구야?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형은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구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 창피했죠. 아,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주혜는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으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형은의 표정이 굳어진 걸 보고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형은은 친구들을 재촉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빨리 가자. 다른 데 가서 쇼핑하자. 친구들은 의아해하며 따라왔죠. 방금 누구였어? 아는 사람이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형은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었어요. 내 며느리 어머니가 시식 코너에서 일한다고? 이게 말이 돼? 친구 중 한 명이 끈질기게 물었어요. 누구야 대체? 얼굴이 왜 그래? 형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며느리 될 내 엄마야. 친구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 정말? 시식 코너에서 일하시는 분이?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그리고 조금은 안쓰러워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일하시는 거잖아. 나쁘지 않아. 한 친구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형은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의 속마음이 훤히 보였거든요. 저런 지방과 사돈을 맺는구나 하는 시선 말이에요. 그날 밤 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주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흰 앞치마를 두르고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의 시선까지. 내가 뭔가 속은 건 아닐까?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형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수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형은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주혜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느꼈던 그 창피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철아, 다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자. 형은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지난번에 외삼촌분도 못 뵈었고 제대로 된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 경철은 어머니의 제안에 기뻐했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어머니도 호랑 가족을 더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격식을 갖춘 한정식 전문점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호랑과 주혜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도착했어요. 오늘은 외삼촌도 오실 거예요. 호란이 밝게 말했지만 형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드렸는데 다시 뵙게 되네요. 주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형은의 차가운 반응을 느끼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형은은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경철은 어머니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채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교적인 어머니가 이렇게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대화는 겉돌기 시작했어요. 형은은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 주혜는 분위기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호랑과 경철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형은이 갑자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식품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식품 관련이라고 하시면? 형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주혜는 형은의 시선을 피하며 그냥 현장 일도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쌓인 불쾌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돈이 시식 코너에서 일하신다는 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철은 어머니 하고 말렸지만
형은은 계속했어요. 저희 친구들과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죠? 호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호란이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형은은 더욱 격해졌어요. 없는 집안인 건 괜찮아요. 그런데 속이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형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까지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주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성실하게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호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대꾸하지 마. 형은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충동적으로 손을 들어 호란의 뺨을 때렸습니다. 뻔뻔하기까지 하네. 찰싹.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란은 뺨을 감싸고 충격에 빠졌어요. 경철은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던 주혜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딸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걸 보며 주혜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딸에게 손을 드는 집에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주혜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말에 경철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철은 급하게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호란 씨한테 사과하세요. 하지만 형은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채 버텼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미리 말했어야 할 걸 숨기고 있었잖아. 호란은 뺨에 손을 댄 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경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철 씨, 저희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나요? 어머니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었나요? 아니야, 호란아. 그런 게 아니야. 경철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호란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어머니도 진정하시면. 하지만 주혜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경철 씨,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호란이도 경철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고요. 하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결혼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혜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형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람의 가치는 어떤 일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그걸 모르시는군요. 형은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혜의 당당한 모습에서 뭔가 다른 기품이 느껴졌거든요. 전에 시식 코너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위험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이 결코 부끄러운 집안은 아닙니다. 주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부끄럽다고 하시는군요. 호란도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경철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고개 숙이며 살 이유는 없어요. 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경철은 절망적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호란아, 제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릴게. 하지만 주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진심이 없는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진심이 없다고요? 저는 호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경철이 간절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주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머니가 딸에게 손찌검하는 걸 막지도 못했잖아요. 그게 진심인가요? 형은은 갑자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다시 얘기해보죠. 하지만 주혜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호란아, 가자. 주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호란은 마지막으로 경철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아쉬움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철 씨. 두 사람이 식당을 나가려는 순간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늦었나? 회의가 길어져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품격 있는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오빠? 주혜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바로 호란의 외삼촌이었어요. 그는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경철은 그 남성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입구에 서 있는 남성은 바로 김주민, 경철이 다니는 회사의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경철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평소 멀리서만 배웠던 최고 경영진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불편한 자리였나 보네요. 김주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호란의 빨간 뺨, 경철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형은의 당황한 모습까지 한눈에 파악했어요. 회장님, 경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형은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경철을 바라봤어요. 경철아, 저분이 누구야? 김주민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이사회가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했네요. 그의 말투에서는 자연스러운 품격과 권위가 느껴졌어요. 경철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곳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김주민이 호란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주혜야, 무슨 일이 있었나? 김주민이 동생에게 물었어요. 주혜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오빠, 상견례가 잘못됐어요. 우리 그냥 가요. 김주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은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경철이 저분을 아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철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분은 저희 회사 김주민 회장님이세요. 형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김주민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호란이 외삼촌입니다. 우리 조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시선이 호란의 빨간 뺨에 머물렀습니다. 누가 우리 조카 뺨을 때렸나요? 김주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숨길 수 없었어요. 형은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경철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니가 실수를. 하지만 김주민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경철 대리, 일어나세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형은은 머리가 하얘진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 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룹 회장의 조카를 때렸다는 사실에 기절할 것 같았어요. 김주민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주혜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걸 보고 창피하다고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호란을 때린 것까지 말이에요. 김주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혜가 시식 코너에서 일한다고
창피하다고 하셨군요. 형은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형은은 눈물까지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주민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그는 아직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주민의 차가운 시선이 형은을 향했습니다. 저희 주애는 회사식품사업부 총괄 이사입니다. 이 말에 경철과 형은은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호란의 어머니가 이사급 임원이었다니. 현장 실사와 품질 점검을 위해 직접 시식 코너에도 나가죠.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김주민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형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경철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란의 어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직급의 임원이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경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주민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주혜는 경영학 석사를 받고 이 회사에 20년 동안 일했어요.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형은은 더욱 작아졌어요. 현장에서 고객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제품 개선점을 찾는 게 주혜의 중요한 업무예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시는군요. 김주민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주민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주혜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김주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주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우리 조카를 때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김주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경철은 절망적으로 호란을 바라봤어요. 호란아,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호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철 씨, 이미 늦었어요. 형은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딸을 모욕하고 손찌검한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심이 부족했던 건 우리 집이 아니라 당신들이죠. 김주민도 동생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주혜 말이 맞아요. 진정한 품격은 지위나 재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모르시는군요. 경철은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무지함과 어머니의 편견 때문이라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주민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경철 대리, 회사에서는 이 일과 상관없이 평가하겠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큽니다. 경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주혜는 호란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오빠, 우리 가요. 김주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을 따라 나섰어요. 뒤에는 절망에 빠진 경철과 형은만이 남았습니다. 파혼 소식은 곧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경철은 며칠간 출근도 하지 못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호란을 어떻게 잃게 되었는지 후회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역시 한동안 사람들을 피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고 백화점 근처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식 코너에서 주혜를 보고 느꼈던 창피함이 이제는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형은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으로만 판단했던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크고 추악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어요. 회사에서 경철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 밝고 적극적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동료들도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룹 회장의 조카와 파혼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한편 호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어머니 주혜의 든든한 지지와 외삼촌 김주민의 격려 덕분이었어요. 호란아,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 주혜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김주민도 조카를 격려했어요. 이번 일로 더 성장할 거야. 진정으로 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테니까. 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호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식품사업부와의 협업 프로젝트였는데 어머니 주혜와도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호란의 역량이 더욱 인정받았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주혜는 딸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호란도 일에서 보람을 느끼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반년이 더 지나 호라는 마케팅부의 과장과 새로운 인연으로 만났어요. 그는 호란의 능력과 인품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란의 가정 환경이나 어머니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호라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1년이 더 흘러 호라는 홍보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승진 발표 후 열린 제품 런칭 행사장에서 호라는 어머니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 제품이 많은 분들께 사랑받길 바랍니다. 호라는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어요. 객석에서 주혜와 김주민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호라는 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그때 파혼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났고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호란의 말에 주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호란아. 진정한 행복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오는 거야. 주혜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석양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진짜 품격은 직업이 아니라 사람이 지닌 진심에서 나온다.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호랑과 주혜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